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닷새간의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던 한 주였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9월도 마무리되는데요. 후유증 없이 힘차게 10월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사회부 김종선 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닷새간의 추석 연휴 정말 아쉬움을 많이 남겼습니다. 나무랄 것 없이 청명한 날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첫 번째 소식 바로 추석과 관련된 사진이죠. 네,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이런 명절 연휴면 늘 나오는 이런 교통 정체 사진입니다. 보니까 일산 구리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인 것 같은데 굉장히 정체가 심하네요. 네, 서울 방향 차선, 이 반대쪽은 지방 방향이죠. 확 대비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지난 25일 오후 국내동 서울 요금소 인근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고향 방문을 마치고 귀경길에 나선 차량들로 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이 북적이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가 추석 다음 날이죠. 이날 자정까지 적용되면서 이 귀경 차량의 행렬로 인한 고속도로 정체가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추석 당일 고속도로 통행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지난 24일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607만 대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동안 최대 기록이었던 이 지난해 추석에 588만 대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죠. 네, 이렇게 연휴가 좀 길었다 보니까 이렇게 국내 고향을 방문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연휴 전후로 해서 저희 사회부 기자들이 인천공항에 나가서 현장 중계를 하기도 했는데요. 공항공사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400명의 특별 근무 인원을 현장에 배치해 혼잡과 안전사고에 대비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 모두 11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역대 추석 연휴 중 가장 많은 해외 여행객이 몰린 것인데요. 하루 평균 여객 수 역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한 19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화창한 가을 날씨 덕분에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참 전국 관광지 역시도 인산인해를 이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날씨가 참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날씨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복궁을 찾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정말 빼곡하게 줄을 지어서 입장을 하고 있는 수준인 거잖아요. 이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경복궁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서 이 고궁을 찾은 관람객들로 인해 입구가 매우 북적이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22일부터 26일까지 4대궁과 종묘 그리고 조선왕릉 등이 무료로 개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는데요. 특히 이곳 경복궁에는 근정전과 경회루 등 궁 일대를 산책하는 왕가의 모습을 재현한 행사죠. 이 왕가의 산책 행사가 지난 26일 2회에 걸쳐 열렸습니다. 이 행사가 끝난 뒤에는 왕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는 어린이들과 이런 자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자 헛헛한 마음에 내년 달력을 분주히 넘기며 또 언제 쉴 수 있나 살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년 추석 연휴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로 올해 5일 쉬었던 것보다는 하루가 짧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정말 열흘 기간 정도 동안 너무나도 바쁜 일정을 소화한 것 같아요. 방북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뉴욕으로 갔는데 이게 뉴욕으로 향하는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추석 연휴를 즐길 그런
틈이 없었죠. 예. 말 그대로 쉬지도 못하고 강행군을 계속해서 밟았던 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23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기 위해서 비행기 전용기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 등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지 사흘 만인데요. 뉴욕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문 대통령은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세계에 알리고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논하겠다, 이런 뜨거운 각오를 밝혔습니다. 사실 문 대통령의 뉴욕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유엔 총회 참석 때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뉴욕 방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두 차례 워싱턴을 방문했던 것을 포함하면 취임 후 네 번째 미국 방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헬기를 타고 서울공항에 도착해 오후 3시쯤 대통령 전용 기조 공군 1호기에 올랐습니다. 이날 성남공항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 문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뉴욕 방문에서 가장 이목이 쏠렸던 게 역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정상회담 서명을 할 때 쓰였던 볼펜 하나까지 주목을 받았던 이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대통령이 이렇게 함께 마주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서 지금 몇 개월 만인가요? 거의 한 4개월 정도 만에 다시 이렇게 만난 것 같은데 네. 그때 만남과 지금 만남, 임하는 마음도 굉장히 좀 더 새로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이 미국 뉴욕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자리를 안내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5번째 한미 정상회담이었는데 이날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아주 좋은 친구,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한미 FTA 공동 서명을 마친 후에는 이 사용했던 펜을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무엇보다 이 평양의 남북 정상회담과 문 대통령이 가져온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북미 정상 간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방미 최우선 과제에서 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곧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1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종전선언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 여정에 힘을 실어달라라는 또 연설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련 사진을 한 장 더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관련 사진이라고 하기에 대통령 연설 모습일 줄 알았는데 세 사람이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맨 우측에 있는 사람의 가슴에 배지가 하나 달려있죠? 예. 네, 배지만 봐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 네. 잘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사진은 지난 26일 오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 등 북한 대표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 연설을 들으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라이베리아, 슬로바키아 정상 등에 이어 16번째로 기조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앞선 정상들의 연설이 생각보다 짧아져 예상했던 시각보다 20분 정도 앞선 오후 1시 40분쯤 연단에 올라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과 자신감 있는 말투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당위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이렇게 조용하게 손뼉을 치고 있는 이 새 북한 대표단의 모습이 조명이 된 게 사실 작년과 비교해서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북한과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 번씩 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지난해 유엔 총회 기조연설 당시 문 대통령은 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고 당시 이를 듣고 있던 북한 대표단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남북 화해 분위기 때문인지 올해는 달랐습니다.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북한 대표단 역시 연설 내용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고 15분간 이어진 연설이 끝나자 박수로 화답한 각국 대표단과 마찬가지로 조용한 박수를 이처럼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평화인데요. 총 34번 등장했습니다. 정말 많이 등장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유엔 총회장 내 우리 대표단 자리에는 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나란히 앉아 문 대통령의 연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사실 그런가 하면 이번 유엔 총회에서 또 다른 관심이었던 게 바로 이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그룹의 등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바로 방탄소년단 BTS가 유엔 총회에서 또 연설을 했잖아요. 네, 말 그대로 K-팝 스타의 위상을 그대로 네. 보여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엔 총회에 참석한 뭔가 정말 이런 장소에서 나온 참 드문 사진인 것 같아요. 그 옆에 또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네.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이채로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4일 오후 뉴욕 유엔 본부 신탁통치 이사회 회의장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제73차 유엔 총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 초청 연사로 유엔 행사에 참여한 K-팝 그룹 이 방탄소년단 BTS와 나란히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유니세프와 손잡고 세계 아동, 청소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시작한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 정상들이 뉴욕에 집결한 시점과 맞물려 대표적인 K-팝 그룹이 유엔 총회에 초청된 것이어서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 여사는 방탄소년단을 만나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축하하면서 이 멤버들을 격려했습니다. 자랑스럽다, 이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런 인사와 함께 이니 시계로 알려졌죠. 이 청와대 마크가 그려진 네. 시계를 직접 선물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연설했던 내용도 굉장히 이목을 끌었던 것 같아요. 이 네.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한 가운데 서서 방탄소년단의 리더 랩몬스터 RM이 무대에 올라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를 담은 호소력 깊은 연설을 했습니다. 7분가량의 연설 동안 지금의 방탄소년단이 되기까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중요했음을 짧고 굵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어로 연설할 수도 있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영어를 택한 것도 이색적이었습니다. 연설문 전문이 SNS로 공유되는 것은 물론 타임지 그리고 CNN 등 현지 뉴스에서 이 소식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네, 방북 일정을 마친 후 불과 사흘 만에 뉴욕을 방문하는 강행군을 펼쳤던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최대한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는데요. 그러한 목표를 어느 정도는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에스컬레이터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떤 사진인가요? 자,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진입니다. 네. 뉴욕 유엔 본부에서 마찬가지로 지난 25일 촬영한 사진입니다. 워킹맘으로 잘 알려진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모습인데요. 안고 있는 아이가 바로 3개월 된 자신의 딸입니다. 딸을 안고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참 이채롭죠. 그러게요. 네, 작년 10월에 취임한 아던 총리, 지난 6월 21일 뉴질랜드 총리 중 처음으로 재임 기간 동안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현재 총리의 출산은 1990년 베나지르 부토 파키스탄 총리 이후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총리인 엄마와 함께 유엔 총회 무대에 데뷔한 3개월 된 퍼스트 베이비의 모습이 눈길을 끄는 사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참 궁금했던 게 유엔 사무국에서 그러면 이 아이 통과할 땐 좀 어떻게 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는데 퍼스트 베이비라고 출입 카드도 만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아이한테 출입 카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퍼스트 베이비라고 불리는 이 아이의 이름 니브라고 하는데요. 이날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엄마의 첫 유엔 연설 모습을 아빠 품에 안겨 아주 진지하게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 총리실은 아던 총리가 이 니브를 모유 수유로 키우고 있다면서 아기가 엄마 일정에 동행하는 건 당연한 결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함께 뉴욕에 온 아빠 게이퍼드 씨는 육아 휴직 중인데요. 아이를 돌보는 사적인 일로 함께했기 때문에 그의 여행 경비는 아던 총리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와 함께 국제 외교 무대에 등장한 3개월 된 퍼스트 베이비 니브. 이에 대해서 유엔 대변인은 니브를 유엔 총회장에서 보게 돼 기쁘다면서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게 바로 이 일하는 엄마라는 걸 잘 보여준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을 보면서 과거 추억 떠올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가물가물한 인물이긴 한데 굉장히 유명 인사임은 분명합니다. 먼저 이 사진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펜실베이니아주 노리스타운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죠. 빌 코스비가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코스비 가족으로 굉장히 좀 유명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비 가족의 아버지 역할을 했었죠. 네. 이 코스비는 지난 2004년 자신의 모교인 템플 대학 여자 농구단 직원이던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신의 맨션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 모두 3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코스비 쇼를 통해 할리우드의 인종적 장벽을 뚫고 이 미국의 국민 아버지로 불릴 만큼 성공한 코미디언으로 우뚝 서기도 했는데 노년의 그만 성추문에 휩싸이는 안타까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미투 운동 촉발 이후 미국의 유명 인사 가운데는 처음으로 성범죄로 인해서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이 됐잖아요. 네,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편을 둘 수 없는 게 사실이죠. 당초 코스비는 3개 혐의에 관해 혐의당 각각 최장 징역 10년까지 처해질 수 있어 총 30년의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에서 최장 10년을 선고하면서 약물에 의한 성폭행은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그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가택연금에 처할 것을 호소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코스비는 수갑이 채워진 채 구치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인종차별을 뚫고 미국에서 성공한 코미디계의 대부로 한때 미국의 국민 아버지로까지 불렸지만 결국 성폭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말년을 감옥에서 쓸쓸히 보내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코스비는 3년간 복역한 후에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만약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 최장 10년까지 복역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